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업회계 기준서 1115 수익 관련된 내용을 쳐다보겠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 기준서 풀네임이고요. 우리 기존에는 이제 수익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게 우리가 이제 도입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습니다. 2018년도부터 도입됐고, 조기 도입한 때는 17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1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건데 연기되면서 18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했습니다. 프로젝트 한 1년짜리 1년 넘는 프로젝트에 이제 수익 기준서 바뀔 때 해가지고 이제 기준서 내용을 잘 아는데, 그 다음에 기준서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사업결합 기준서도 이제 결론 도출 근거 포함하면 페이지 수가 많은데, 이 1115 기준서도 우리 이제 기준서 분단하고 적용 지침, 그 다음에 결론 도출 근거, 사례까지 합치면 약 5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이게 최근에 들어온 거고 기존 내용과 많이 달라서 학교에서도 아마 이게 기본 개념으로 이제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아시려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론 도출 근거, 예전 한국 기준서에는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마다 이제 결론 도출 근거가 없어서 공부하기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이제 결론 도출 근거라고 상세한 이제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 회계기준원 가시면 우리 기준서 내용을 다 다운받을 수 있고, 한국 회계기준원에서도 이제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만든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PPT나 PDF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15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은 2018년부터 적용하는데, 그 전에는 우리 수익 관련된 기준서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건설계약, 건설업 쪽은 이제 건설계약을 보는 거고, 일반 수익은 이제 1018호 수익을 쳐다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객 충성제도 이제 포인트 같은 것들은 이제 2113호, 그 다음에 부동산 건설 약정, 또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자산 이전, 수익 광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복잡하지 않을 때 나왔던 기준서에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나왔던 거를 추가하다 보니까 사례별로 이제 거래 유형별로 그냥 기준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준서로 되어 있어서 어떤 또 거래 유형이 또 추가되면 또 하나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준서가 계속 나와야 되고 하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1115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기존 이제 거래 유형별로 수익하는 인식을 그만하고 모든 유형의 이제 공통점, 계약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5단계 수익 인식 모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유형이 추가되는 거래 유형이 나와도 이런 기본적인 뼈대를 가지고 적용하라 하는 게 이제 큰 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 하시다 보니까 내용이 방대하고, 또 이런 거래 유형별로 설명할 때는 좀 구체적이니까 좀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데, 공통된 개념으로 설명하다가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개념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우리가 이제 고객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은 15호를 먼저 이제 쳐다보는 겁니다. 15호를 먼저 쳐다보고, 고객과의 계약이 리스냐, 보험 계약이냐, 금융상품 관련된 거냐, 사업결합 계약이냐, 이제 계약이 이제 고객과의 계약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 계약 성격이 있잖아요. 성격을 봐서 이런 금융상품, 연결되면 사업결합 같은 것들, 그다음에 우리 주식 취득한 것들, 이런 이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재무제표에 보면 우리 영업수익하고 영업의 수익 쪽 요 관련된 계약이 이제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은 사업에 있는 기업사의 비합법성 교환도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때는 이미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실무에 갈 때는 이제 계약서가 들어옵니다. 계약서가 딱 들어오고,
계약을 이제 검토하면 어떤 기준서를 적용할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판단할 때 이런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런 적용 범위에 맞게 판단을 하셔야지 잘 실무에서 적용될 수가 있고, 실제로 실무에서 이제 엉뚱한 기준서를 적용해서 또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감원이나 이제 감리 나올 때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적용 범위들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 때문에 적용 범위들은 시험에 그 이런 중요한 한 지문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고객하고 계약 상대 고객인 경우에만 하는 거고, 고객이랑 통상적인 활동의 상충의 제한의 경우를 대가 교환을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라는 자체에서도 보시면 우리 기업의 이제 통상적 활동, 영업 주된 영업이잖아요. 주된 영업 이런 영업 관련된 활동을 교환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한정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수익을 어떻게 하냐? 이 가장 우리 1115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 5단계 접근법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원칙이 있고, 핵심 원칙은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 1115의 기존 기준서는 거래유형별, 크게 단어가 이제 거래유형별이고, 위험과 효익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험과 효익. 위험과 효익을 이제 이전할 때 이제 수익을 인식하라고 이런 개념이 나왔었는데, 그 1115는 이런 개념보다도 이제 통제.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전에는 회계 개념으로 약간 실질 개념으로 이제 많이 나왔으면, 지금 1115는 통제라는 게 법적인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적인 개념이 있어서 법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되니까 처분권, 그다음에 사용권. 우리가 이제 어떤 제한을 용역을 했으면 이제 처분할 권리가 있고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런 게 이제 법적인 개념인 건데,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통제라는 개념을 좀 이런 단어 대신 통제라는 개념을 씁니다. 핵심 원칙 보시면 이제 제한할 용역 이전을 나타내도록 해당 제한할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보시면 이제 권리를 갖게 되고 예상하는, 이 중요한 게 이제 예상하는 대가입니다. 예상하는, 확정하는 대가가 아니고 예상하는 대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기준서 한번 보신 분, 공부하신 분들은 수치채권하고 계약자산 이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수치채권은 확정된 거예요. 거의 확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계약자산은 보시는 것처럼 예상되는, 그러니까 요 개념이 수치채권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예상되는, 확정된 것도 예상되니까. 그래서 수치채권은 계약자산의 이제 적은 범위, 부분 집합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약간 법적인 개념인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약자산은 약간 확률, 이런 예상되는, 이런 우리가 이제 회계 인식할 때 그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개념이 이제 표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익인식 5단계는 우리가 이제 고객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업이 그 고객한테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할 의무가 뭐냐, 수행할 의무가 뭐냐를 식발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할 의무가 뭐냐, 뭐 하나로 되어 있는지 여러 개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수행 의무가 한꺼번에 끝나는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수행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행 의무에 대한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의무고, 권리와 의무가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수행 의무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거래 가격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쪽이 권리가 되는 거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그 수행 의무에 대한 우리 계약에 대한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계약에 대한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거래 가격을 수행 의무에 배분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행 의무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A, B, C, D에 대한 수행 의무가 하나의 계약으로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계약에 A라는 의무, B라는 의무, C라는 의무,
각각 이제 100원, 200원, 개별적인 가격이 이제 600원인데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고객한테 제공하면 얘를 500원 한다. 그러면 A, B, C가 수행 의무가 되는 거고 이 500원이 거래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인 거고 이 거래 가격을 이 개별 가격에 따라서 이제 배분하는 겁니다. 배분. 요게 이제 스텝 4단계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배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각각의 수행 의무별로 우리가 인식할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인식할 금액이 나왔으면 이제 인식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행할 때니까 한 시점에 기간에 걸쳐서 인식하는 게 있고 우리가 그 특정 시점에 인식하는 게 있어요. 그냥 흔한 말로 우리가 인도 시점이냐 진행 기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 기준 인식할 거냐 아니면 특정 시점에 인식할 거냐 이렇게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 이제 계약을 우리가 식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행 의무를 그다음에 이제 식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래 가격 그다음에 그 거래 가격을 의무에 배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행 의무를 수행하면서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텝이잖아요. 이게 모든 거래 이용별로 다 통하는 거예요. 이 단계로 우리 세법도 그렇고 모든 거 이거는 뭐 수익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다 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통적인 방법론을 적용한 게 1115의 그 취지입니다. (1115의) 기준서 내용이 많은데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린 자료에는 PDF 자료에는 이제 기준서 문단 순서로 제가 정리한 거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에 대한 그 굵은 걸로 이제 표시했고 오늘 강의는 우리가 이제 수익인식 5단계 이제 순서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 PDF 문서가 좀 다른데 가만히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고객과의 식별입니다. 고객과의 계약의 식별인데 보시면 이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고객과의 계약으로 해결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으로 볼 수 있는 해결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합약한다. 계약은 우리가 이제 그 동네에서 뭐 마트나 뭐 편의점 갈 때도 이제 실제는 우리가 수익 인식하잖아요. 그 거래처에서는 수익 인식하는데 그거 보시면 계약이 없잖아요. 계약이.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서면 그 밖에 사업 가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을 승인했다고 보는 거예요. 승인하고 각자 승인에 합격한다. 바로 이제 준 돈이니까 합격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권리. 당연히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어야죠. 또는 이제 권리 식별한다는 거는 의무를 식별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가기 때문에 권리를 식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급 조건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주겠다 거래 가격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급 조건을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 기준서에서 상업적 실질이 많이 나오는데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거는 우리 미래 현금으로 이제 회사한테 유출입이 있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바뀌거나 뭐 이런 현금에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업 실질이 있어야 된다. 형식적인 거 안 된다. 형식적인 걸 하면은 우리 이제 매출을 좀 뻥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막기 위해서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된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5번이 이제 실제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기준서에서도 이제 5번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가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돈을 받아야 되죠. 현금으로 4번하고 5번하고 연관났는데 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현금을 받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거래가 보면 우선 뭐 회사가 약간 이제 가공의 매출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공 매출 많이 잡으면 가공 매출 특징이 보면 현금 회수가 안 됩니다. 현금 회수. 왜냐면 그 가공 매출 특징이 매출을 인식하고 지급 요건은 그 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회사의 매출을 인식하고 X1년도에 이제 매출을 인식한 다음에 X2년도부터 이제 지급이 되는데 이때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분식의 가장 큰 그 기본적으로 하는 분식입니다. 회사들이. 그래서 이게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것도 분식한 그 가공 매출은 처음부터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회사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잘 가능성이 높게끔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처음부터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처음부터 낮다 그러면은 15를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대가 해소 가능성이 높아야지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수익 인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 계약 식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계약 변경이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거래 유형별로 이제 수익 인식 기준이 있을 때 차이점입니다. 계약 변경이 좀 기존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냐면, 이제 X1년, X2년도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용역을 하면 어떤 그 고객에 이제 1,001개를 해당 1,000개씩 1,000원에 우리 하겠다. 이때도 이제 일단 1,000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이제 하면은 이 X1년 말에 계약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계약을 변경해서 우리가 X3년도에 2개를 더 추가 주문할 테니까 이 2개 때는 800원 그리고 이제 가격을 낮춰줘 하면서 이 계약을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요게 이제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약 변경의 범위가 이어지는 거냐, 구별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계약 변경 쓰기 나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는 요 각각이 끊었어요. 그냥 계약 순서, 그러니까 무시하고, 기존 계약은 기존 계약. 얘는 1,600원. 이런 식으로 인식했었는데, 지금에서는 15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연관성을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약 변경을 보시면, 우리 이제 이런 계약 꾸지에서 이제 기존 계약이 있으면 기존 계약을 좀 끊고 이 2개를 신규 계약으로 볼 수도 있고, 네,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추가 계약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는 회계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전에는 이제 불명확했었는데 지금 15 들어오면서 이제 명확해졌고, 계약 변경에 보시면 이제 계약 변경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의 범위나 계약 가격의 변경, 당연하죠. 그다음에 이제 계약 변경 승인하지 않았으면 계약 변경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계약이 적용한다.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당연한 멘트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범위나 가격 다툼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계약 범위 변경을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승인한 거죠. 승인하지만 아직 가격 변경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계약은 거의 썼는데 이제 계약 조건이 한두 개가 이제 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 변경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이제 법의 개념에 보면 이런 법의 개념은 거의 이제 중요한 게 다 끝났고, 이런 가격 결정 같은 건 후에 이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의 개념에서도 이런 계약을 유효한 계약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의 개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게 이제 다툼이라든지 승인 이런 게 있지만 일부 가격 변경 결정하지 않도록 계약 변경을 종료한다. 이거를 이제 유의하시면 됩니다. 약간 조건부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조건은 이제 다음 요 2개를 모두 충족할 때는 좀 별도 계약으로 한다는 게 이제 추가 계약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안 되면 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은 좀 종료하고 신규 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기존 계약이 이제 2년치였는데 우리가 기존 계약이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2001년 말에 계약 변경을 시도한가요? 고객하고. 그러면은 요 기존 계약 2년치를 2년치가 3년에 했던 거를 추가 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1년 끝났으니까 1년까지 했던 거를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2개년치를 신규 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계약, 추가 계약을 보는데 구별되는 제한할 용역이 추가되어 범위가 확장. 추가니까 당연히 범위가 확장되겠죠. 범위가 확장되고, 그다음에 계약 가격이 추가로 판매 가격의 특정 계약상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한 대가만큼 상승한다. 개별 판매 가격의 특정 계약상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한 대가만큼 상승한다. 금액이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하니까 당연히 이제 추가 계약 성격이 크겠죠. 그다음에 이제 감소하면은 이것도 감소하는 거잖아. 감소되면 이제 패키지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판매 가격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개별 판매 가격이라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1,000원, 1,000원.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제3자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이 1,000원이잖아요. 이런 게 개별 판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할인했던 것도 이제 개별 판매 가격이 아니고. 근데 문단 20에 따라 이제 이런 두 조건을 이제 해결 처리 안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해결 처리 안 되는 계약 변경이 아니라면 이전되지 않은 약속한 제한이나 용역을 다음 주 해당을 한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결 처리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한이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아서 계약 변경에 부분적으로 이행된 단일 수행 의미 일부를 구성한다면 그 계약 변경은 기존 계약 일부 이행 것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하나는 기존 계약을 끊고 1년 말에 끊고 요 추가된 거를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고, 아니면은 이게 구별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얘도 이제 1,000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가 계약도 아니고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준서에 보면 구별되지 않으니까 1년 기존 계약하고 이어지는 계약을 이제 보는 겁니다. 구별된다, 구별 안 된다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약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이제 계약 변경이라면 첫 번째는 별도 계약, 추가 계약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게 안 되면 이제 신규 계약, 기존 계약을 종료해 신규 계약을 보시고, 그 다음에 구별이 안 되면 기존 계약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의 일부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기존에는 이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존 기준서에는 이 내용이 많이 없었는데 15에는 이 기준서가 많이 나왔고, 요게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15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년도부터 이제 적용했기 때문에 양도 방대하고 있어서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실제로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이제 우리 이제 수익 관련된 것도 워낙 거래 유형별로 이제 이슈가 많아서 회계 기준이라든지 우리 이제 국제회계 기준위원회든지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기출문제 쭉 보고 왔는데, 기출문제 보니까 기준서의 이제 기본 개념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글로 계산 문제 말고 비계산 문제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종종 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계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준서에 보면 이제 사례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가 약 62개 정도 나오는데, 그 사례를 약간 숫자만 다르게 나와서 나온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 15 관련해서는 신유형, 새롭게 이제 문제를 이제 만든 문제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 변경이 중에서 제가 이제 다른 데 표 있는 거 갖고 왔는데, 계약 변경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하는 거고, 계약 변경의 승인 안 받으면 기존 계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별되는 제약은 용역이 추가되고 가격만큼 이제 상승이 되면 그래 이제 별도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별도 계약을 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전되지 않은 제한 용역이 이미 이전한 제한 용역이 구별되는 거였는데, 구별되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회계 처리하고, 그다음에 구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되면, 요게 이제 구별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일부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개별 가격만큼 상승했다. 요
말의 의미를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든 얘는 개별 가격만큼 상승이 안 된 거예요. 1,000원짜리가 800원 팔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결 처리하는 예를 드린 겁니다. 다음 수행 의무의 10별입니다. 수행 의무의 10별. 수행 의무의 10별은 보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 살 때 물건 살 때는 물건에 대한 우리가 이제 권리가 있고 뭐 기업도 이제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보면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객한테 이제 판매를 하니까 제품을 하면서도 제품과 보증이 같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이 같이 가면 구별할 수 있는 건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회사 내부적으로는 뭐 얘는 800원, 얘는 200원 해서 기존에는 뭐 고객한테 1200원에 판매했다. 그럼 우리 1200원에 이제 판매 수익을 이제 회사가 했으면 15를 이제 적용할 때는 이게 10별이 되는지를 보고 10별 되면 8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관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제품을 우리가 이제 판매하면 인도하면 인도 시점에 인식하는데 보증 같은 경우는 인도 후 몇 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 200원은 인도 시점이 아니라 보증기간에 뭐 인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15 처음 적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이제 여러의 수행 의무를 한꺼번에 했던 기업들은 기존에는 한 시점에 다 수익을 인식했었는데 수행 의무별로 수익을 인식하는 걸로 이제 기준서가 바뀌다 보니까 수행 의무별로 인식하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수행 의무 각각 구별되는 말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구별되는 제한과 용역.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서로 갖고 고객에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1년에 구별되는 제한과 용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갖고 이전하는 식과 같은. 뭐냐면 이게 한 달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제 시험 문제도 그 사례에 나왔던 게 청소 용역. 청소. 우리 통신도 그렇죠. 통신. 전기도 그렇고. 청소용 같은 거는 매일매일 똑같잖아요. 매일매일 그날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1년에 구별되는 제한의 용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의 용역과 내일의 용역이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이번 달, 다음 달 때문에 다른 거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오늘의 용역과 내일의 용역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각각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기준서 문단도 이제 중요한 문단인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구별되는 거다. 그래서 고객이 제한한 용역 그 자체의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점과 함께 제한한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는 거예요. 효익. 왜냐면 효익을 얻어야지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효익이 있는 효익 단위로 우리가 수행 의무를 구별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효익이 없어요. 어떤 의무를 제공했는데 효익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식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이제 같이 묶어서 묶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묶어서 수행 의무를 가져가는 겁니다. 효익이 있어야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객에는 제한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 다른 약속과 별도로 특별했습니다. 구별되든 우리가 이제 이 효익이 있는데 그 효익이 구별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별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구별돼야 된다. 약속은 구별돼야 된다. 약속이 구별돼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한할 용역, 우리가 이전되는 제한할 용역이 구별돼야 된다. 약속과 제한 용역이 구별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제한 용역이 구별되고 약속도 구별돼야 된다. 약속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구별돼야 된다는 거는 효익, 제일 중요한 건 효익입니다. 효익이 있어야 된다. 구별되는 거에 자체에 효익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구별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청소 용역 같은 1년에 구별되는 제한.
표현이 어렵습니다. 1년에 구별되는 제한화 용역 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처음부터 이 사례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청소 용역 같은 거. 1년에 구별되는 제한화 용역은 다음 게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객 이전하는 방식이 같다. 그래서 1년에 구별되는 제한화 용역에서 각 구별되는 제한화 용역의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수행 청소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뭐 기간 있잖아. 한 달 똑같죠. 그 다음에 1년에 구별된 제한을 이용해서 각 구별되는 제한의 용역을 고객한테 이전하는 수행의 진행률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그 제한의 용역은 진행률, 얘는 진행률 쓰라는 겁니다. 진행률이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정 시점에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진행률이 먼저 되는지 보고 진행률이 안 되면 특정 시점에 해라. 그래서 진행률은 1년에 우리가 수행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 용역 같은 게 1년에 쭉쭉쭉 가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게 1단계가 계약을 식별한 거고 2단계가 수행 의무. 수행 의무 식별한 거예요. 수행 의무 식별한 게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1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수행 의무별로 이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 계약에 대한 거래 가격이 얼마냐. 이게 3단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래 가격을 수행 의무한테 배분하는 게 4단계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가격은 이제 제한화 용역을 이전하고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걸 예상하는 금액이다. 그 다음에 제3자를 대신해서 회사원 구매,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한다. 당연하죠. 우리가 말뜻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 제한화 용역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전하는 게 없잖아요. 그게 다 회수만 하니까. 네?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약속한 대학은 고정, 변동금액 둘 다 포함했을까? 이게 무슨 우리 고정비로 나가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간이 뭐 바뀌면 더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지불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고정금액이 있고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변동인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구독경제라고 해서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고정비로 나갔던 것들이 월 얼마로 나왔던 것들이 요즘에 월 사용량으로 이제 구독경제라고 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변동, 우리가 이제 원가를 해보시는 분 알겠지만 고정비하고 변동비 뭐 이런 개념하고 거의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이제 둘 다를 포함할 수도 있죠. 거래 가격 한정할 때는 다음을 고려해야 된다. 변동 대가. 그 다음에 변동 대가의 추정치 제약,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 비연금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그러니까 변동 대가니까 고정 금액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뭐 거래 금액 한정할 필요가 없는데 변동 금액이라는 건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동 금액을 어떻게 추정하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변동 대가를 추정할 때 추정치 제약이 맥스가 있는 거예요. 이 이상은 뭐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약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 요소. 우리가 이제 지급을 대가를 오늘 받을 수도 있고 10년 뒤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 금융 요소를 고려하라는 거고, 비현금 대가. 우리가 돈 말고 다른 걸로도 이제 비현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비현금은 이제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공정가치를 하겠죠. 그 다음에 고객한테 지급할 대가. 우리가 이제 리베이트 성격으로 이제 백하는 거죠.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